희소한 가치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열심히 공부해서 채널 운영하기 시작한 은한씨입니다. 저희 만성 스트레스와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몇 편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 날에는 이 음식 중독이라는 책에서 저자께서 만성 스트레스 레벨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나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기 진단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만약에 내가 만성적인 스트레스 레벨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줄여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의사들께서 또 심리학자분들께서 또 주비스에서 어떻게 권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들을 좀 봤었어요. 오늘은 내가 스트레스 레벨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면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물리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권고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책을 제가 좀 유심히 봤어요. 신진대사 비만 아웃이라는 마크 하이먼 캐시 스위프트 박사님께서 지으신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스트레스 파트가 있고요. 맥락은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정복하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찐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정복하면 살을 빼는 것과 유지하는 것이 수월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 저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가 비만의 문제로부터 좀 더 자유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언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단계별로 조언하는 것들 중에서도 심리적인 부분 말고 육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이완 훈련을 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주비스를 다니는 분들은 아마 컨설팅 하면서 들으셨겠지만 스트레스 레벨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 저희가 스트레스 검사 결과상 스트레스 점수가 막 9점, 10점 이렇게 정말 피크를 쳐버리면 시티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집에 돌아가시면 안티 스트레스 호흡 한번 해주시고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안티 스트레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하면서 숨을 5초간 길게 들이쉬고 5초간 길게 내쉬는 그런 호흡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완을 가지고 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책에서 의사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클립을 좀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호흡법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종 건강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살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링크로 하나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그 링크로 넘어가시면 실제로 올림픽에 나가거나 중요한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너무나도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가 높아졌을 때 그것을 호흡법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따라해 보시고 집에서 그렇게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준비했냐면 이 책에서도 저자들이 권하는 내용이고 저희가 실제로 주비스 다이어트라는 기관을 다니게 되면 마이크로라는 기계 속에 들어가서 체온을 높이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선재광 의사 선생님이 쓰신 체온 1도라는 책에 보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이 체온 1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연결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체온이 낮아지면 몸에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각종 건강상의 이슈들도 찾아오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말을 하면 이 체온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면 우울증도 물리칠 수 있고 스트레스 레벨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체온을 올릴 수 있느냐?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음 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온 1도를 올리고 암과 고혈압과 당뇨와 비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다뤄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의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권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반신욕. 반신욕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온몸을 뜨겁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두뇌는 차갑게 하고 이 밑으로는 따뜻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뜨거운 물 속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반신욕 기계를 이용하셔가지고 몸을 반신만 따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체온을 올려가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이 이렇게 추워질 때면 찜질팩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공기를 데워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찜질팩을 이용했을 때 좋은 부분은 찜질팩의 그 따뜻한 온도가 내 피부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이 되고 체온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한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반신욕이라든지 뭐 한증욕을 하는 거라든지 찜질팩을 이용하는 거 외에도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가 체온을 좀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것이 우리의 건강상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의사들이 권한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호흡을 안티스트레스 호흡법으로 가져가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몸을 이완시키고자 노력하는 부분. 이 두 가지 부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체온 잘 지키시고 그 체온을 지키는 것이 또 우리의 건강상 또 비만을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이 책 같이 리뷰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길 바라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감과 댓글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몰아서 답장도 좀 드릴게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께 답장도 드리고 소통도 드리고 하는 은혜 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